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들에 대한 어떠한 별점이나 리뷰 정보들을 불러와서 그것들을 조금 이제 분류해보는 그런 작업을 시행을 해볼 거예요. 사실 이 리뷰에 대한, 그쵸, 사람들이 리뷰에 대한 작성들을 하게 될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추가로 이제 별점을 매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응용해서 리뷰에 대해서 별점이 몇 점 정도 나올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해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사실 당연하게도 이 리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별점이 1점부터 5점까지 있지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들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 대부분 그쵸? 1점은 잘 안 줍니다. 대부분 2점을 주고요. 5점 줄까 하더라도 그쵸? 엄청 재밌었던 거 아니면 거의 5점을 안 주고 대부분 4점을 주죠. 그리고 정말 정말 그냥 보통 쏘쏘했다 하는 경우 3점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1, 2점과 3, 4점 아니 1, 2점과 4, 5점에 대한 그 사이에 그 약간 좀 판결이 어려울 거라고 약간 데이터상 유출할 수 있는 거고 3점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어려울 수 있겠더라. 여러분들 보통의 무언가를 분류해낼 때는 그것만의 또 레이블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고 사실 3점을 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도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드 리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깃허브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직접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래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사실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이 뭐 별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리뷰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죠. 오픈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직접 수집을 해볼 거고 가장 제가 첫 번째로 선택했던 방식이 웹 크롤링 방식이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뭔가 좀 유명한 사이트들은 웹 크롤링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차단 혹은 방어벽이 발동이 돼서 블락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곤 하는데 사실 구글 플레이에는 구글 플레이 스크래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추가적으로 다른 활동이나 혹은 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정보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지금 방금 이 주석들을 한번 추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라이브러리를 선언한 단계고요. 판다스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했었죠.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다스가 좋은 것들은 데이터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데이터 관리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딕셔너리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겠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라이브러리는 구글 플레이 스크래퍼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글 플레이 스크래퍼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의 정보들을 몇 가지 가지고 올 수 있겠더라.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뷰를 스크래핑 수집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모듈을 그러니까 아그패스는 뭐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외부에서 인자를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맨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뭔가 딥러닝 코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어떠한 것들을 인자를 변경시켜서 그거에 맞는 동작을 수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search입니다. search는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앱 검색 기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RE입니다. 정규 표현식, 즉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활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특정 패턴의 문자를 찾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서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치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크래퍼에서 이 서치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앱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오는 그런 코드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아그파스, 저희 아까 어떤 아르구멘트 파싱 데이터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일단 등록시켜 줍니다. 디폴트는 게임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전체적인 코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을 거예요. 뭐 액션, 판타지, 게임,
뭐 아니면 보드, 퍼즐, 혹은 메신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플에 대한 리뷰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게임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 민 값에 대한, 즉 미니멈 한 값에 대해서 디폴트 10으로 지정을 해뒀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게임을 검색하고 10가지, 즉 상위 10가지의 게임을 가져오겠더라. 근데 이게 별점 순이 아니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추천해주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별점 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많이 검색한 순, 아니면 광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순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추후에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게임으로 검색했을 때 상위 10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겠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제목을 바꾸지는 않았네요. 제목을 지워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서치 키워드 하시고요. 랭귀지는 코리아, 컨트리도 코리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설정해 주시면 한국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서버에서 이 키워드에 맞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겠더라. 그래서 리절트의 값들을 가지고 와서, 자, 리절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타이틀과 앱 아이디만 활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살펴보고 싶으실 때는 리절트에다가 키 값을 뽑아보는 그런 코드를 여기다 추가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뽑아와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0개씩 뽑아주고요. 앱 아이디를. 앱 아이디와 타이틀을 그 다음에 묶어서 반원하는 그런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겠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한번 이동해 보면은 이렇게 실행이 돼가지고 익스트랙터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네요. 익스트랙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익스트랙터는 키워드 search in 구글 플레이. 자, 구글 플레이에서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할게요. 해서 이제 타이틀이랑 IDS, 즉 어플리케이션의 ID 값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불러왔겠더라. 그래서 complete search in 구글 플레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각 앱에서 출출한 리뷰들을 저장한 리스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집 함수를 통해서 앱 제목과 IDS를 하나씩 짝지어서 반복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하나씩 호출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IDS2 리뷰스에는 어떻게 들어가겠더라? 타이틀 ID에서 extract info 함수에서 나온 값이 여기에 추가가 되겠더라. 자, 그러면은 extract information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extract info 함수는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뷰를 제출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뷰를 저장한 플레이리스트를 먼저 생성을 해준 다음에 리뷰스 함수를 호출해서 첫 번째 리뷰 페이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것에는,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리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아이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search라고 하는 이 파이썬 파일에서 아이디도 함께 타이틀과 함께 불러온 것이고요. 그래서 정렬 기준은 최신순으로 가지고 오네요. 그럼 최신순으로 리뷰들을 가져오겠죠. count per request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들은 잠시만요. 지금 아르구먼트에 적혀 있기 때문에 아래로 잠깐만 내려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디폴트가 100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자를 얘에게 설정을 시켜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건씩 계속해서 리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리뷰를 100건씩 최신순으로 가져오겠더라.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져온 리뷰를 이제 토탈 리뷰스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집한 리뷰의 수가 몇 폭씩보다 적고 다음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정으로 계속해서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겠더라.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새로운 리뷰를 완벽하게 토탈 리뷰스에 저장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extract info의 결과는 다시 한번 더 내려가서 여기 리뷰에 아이디에 맞는 리뷰들이 하나하나씩 쌓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타이틀 아이디 하고 이 IDS2 리뷰스의 첫 번째가 매핑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펜드를 시켜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을 저장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수집된 리뷰의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을 시켜주면서 이제 파일로 저장시키는 그런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결과를 살펴보면은 게임에 대한 결과, 제가 아마 20건을 뽑았습니다. 10건이 아니라. 그래서 20건을 뽑은 결과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들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롤스타즈, 블록 블라스트, 아스팔트 8, 캔디 크러쉬 사가도 있네요.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이거 요즘 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지금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게임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네요. 이 토킹통도 제가 진짜 핸드폰을 처음 가졌을 때, 네, 그때 했었던 게임인데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네요. 근데 로블록스도 있고요. 포켓몬고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꿈의 정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임이죠. 뭐 이렇게 해서 20건의 게임에 대한 리뷰들을 한번 불러와 봤어요. 제가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제가 수집할 수 있도록 코드를 변경해 놓은 겁니다. 일단 유저네임 월양검 씨가 이제 좋다, 잼난다, 신난다 해서 별점은 5점 준 거예요. 이 스코어는 별점, 리뷰는 리뷰겠죠. 작성자의 리뷰, 그리고 데이트는 리뷰를 단 날짜, 소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전부 다 플레이스토어로 기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별점 순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5점이 몇 개 있지 살펴볼게요. 자, 5점은 500개 중에 306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5점이 지금 500개 중에 이미 30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306개가 들어있겠더라. 여기서 이미 그 게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텐데 지금 보시면은 몇 개가 있죠? 아이고 잠시만요. 얘를 좀 다시 끄고 자,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평점 4점이 몇 개가 있는지 28개 있습니다. 평점 4점 28개다. 그래서 평점 4점이 28개다. 사실 이게 더 빨리 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54321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입니다. 3은 지금 18개가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건 엑셀로 그냥 데이터를 잠깐 뭔가 그냥 좀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냥 여러분들 코드에다가 작성하셔서 평점당 몇 개씩 데이터가 뽑혔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시겠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7개였나요? 네, 7개였네요. 7개. 자, 다시 7 그리고 1입니다. 1. 자, 1점이 꽤 많아요. 141개입니다. 1점이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진짜 느꼈던 바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4랑 2가 많을 거고 5랑 1보다는 4랑 2가 많을 거고 3은 없겠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데이터적으로는 1이랑 5가 오히려 더 많았다. 왜냐면은 1이랑 5는 정말 사용자 평이 극단적인 경우겠죠. 극단적인 경우. 근데 이제 2랑 4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겠더라. 애매인데 약간 선호한 타입? 그리고 그냥 애매한 타입인 거겠죠. 아이고 잠시만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형성이 되었다고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뭐 약간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한번 리뷰를 뽑아보는 거를 직접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extract libs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로 먼저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동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뽑아놓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바꿔놓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resul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상 환경도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죠. conda create n name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텍스트로 적어줄게요. 3.10.0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시고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가상 환경이 다 만들어졌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SW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conda create SW 텍스트 이렇게 해서 가상 환경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접속이 안 됐습니다. 잠시만요. 3채널 아규멘트 에러가 됐네요. create가 아니라 activate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주시고요. 다 없애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extract libs를 실행시켜주면 되는데, 자, 실행했을 때 판다스를 설치해달라고 하네요. pip install pandas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 계속 해보고 설치 될 때까지 계속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끼리 충돌이 났다 하시면은 버전을 다시 바꾸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는 버전들을 맞추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실행.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크래퍼가 없다.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 플레이 스크래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불러왔네요. 자, 지금 10개의 디폴트 값이 나오겠죠. 20개네요. 20개. 네, 20개의 디폴트 값이 나오는 거고요. 게임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뽑아오는 것이 뭐 로블록스, 블록블라스트, 꿈의 정원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시다 보면은 데이터가 하나씩 쌓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헝그리 샤크가 새로 생겼네요. 아까 없었죠, 여기. 네, 없었습니다. 헝그리 샤크가 새로 생겼겠더라. 네. 자, 해서 지금 뽑고 있는 중이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다 뽑아낼 수 있고요. 코드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로블록스, 블록블라스트, 꿈의 정원, 로얄 매치, 꿈의 집, PC돔, 헝그리샤크 뭐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뽑아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반복문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TQDM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TQDM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한번 여기에다가 사용을 해볼까요? 어디가 있을 수 있죠? 여기보다 반복문이 없네요. 와일문이 있긴 한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파이 엑셀이 없어서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pip 인스톨 해주시고요. 다시 실행 시켜주시면 됩니다. 또 한 번만 잠깐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어요. 이거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지금은 TQDM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TQDM 추가시켜주는 게 아니라 TQDM은 from TQDM, import TQDM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모듈 하나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저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다 끊고요. TQDM 당연히 없겠죠. 라이브러리 설치해 주시고요.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경과를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 이런 방식으로 뜨진 않아요. 여러분들 딥러닝 할 때 보시면은 바의 형태로 나오실 때 있죠. 이렇게 하얀 색깔로 이렇게 따다다닥 이렇게 나와가지고 100%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TQDM이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은 보다 더 쉽게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고, 저는 그냥 반복문 쓸 때마다 대부분 추가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사실 원래 진짜 정말 잘 짜여진 코드는 반복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인
진짜 학습할 때 뭐 에포크스 정도? 그 정도만 나오는데. 네, 그쵸. 그렇게 중요한 곳에다가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리절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전체 20개의 게임에 대한 리뷰를 불러올 수 있었고요. 아직은 어렵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리뷰들을 가지고 오겠더라. 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이 리뷰들을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학습시키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서 주석을 전부 다 달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단 주석은 아니고 요즘 생성 AI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도 뭐 코드를 짤 때 사실 뭐 아예 안 쓴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제가 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짜주기에는 코드들이 많이 복잡하니까 일단 기초적인 베이스들을 먼저 잡고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생성 AI로 활용하죠. 제가 못하는 부분들도 활용을 하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보면서 수행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요. 사실 이것을 이런 활동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전공자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코드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바이브 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코드를 활용해서 프로젝트성 결과물을 뽑아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연구에 활용하기는 어렵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기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물론 나 요즘 뭐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정보들을 긁어와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겠더라. 물론 여러분들이 그 코드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성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낸다면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판다스를 불러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킬 때 파이토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딥러닝 모델 구축 및 학습에 활용이 되고요. 이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유용하게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설계에 유용하다. 텐서플로우가 있는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렇죠. 모델 설계 과정이 좀 정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형화되어 있다. 그냥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마다의 설정이 가능하고 거기에 맞는 뭐 이제 배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치.nn에 대해서 파이토치 신경만 기능 손실 함수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모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로더와 데이터셋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활용하게 될 것은 오토 토커나이저를 활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화 시켜주는 과정과 일렉트라를 활용해서 토커나이저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 되고요. 지금 이 TQDM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습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문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좀 시각적인 막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tqdm.notebook을 불러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토치에 있는 옵팀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사하관법 알고리즘을 가져온 라이브러리입니다. OS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 파일 경로나 데이터 파일에 뭐 여러 가지 트리그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 glb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패턴에 맞는 파일 목록을 가져오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numpy, 랜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 현상과 난수 생성,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scikit-learn이 있죠. scikit-lear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검증시키고 테스트 셋으로 나누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어떤 코드를 실행하든지 간에 이것을 먼저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라이브러리에 랜덤 CD를 배정을 해서 다음에 들려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먼저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CPU 또는 CUDA, 즉 GPU 사용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정의하는 단계인데 일단 한번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따로 이제 그 메인 함수를 불러오는 코드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트레인 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메인 함수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야겠더라. 지금 저희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네, 잘 옮겨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드 부분에 있는 거고요. 지금 네, 트레인 코드가 여기 있겠더라. 그래서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다 옮겨주시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구분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스플릿 앤 크리에이트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 폴더의 위치는 점점에서 이전 단계로 넘어가서 데이터 안에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함수, 네, 정의한 함수를 호출해서 모든 데이터를 로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로드 올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 사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즉, 자, 별 표시가 앞에 어떤 문장들이 와도 상관이 없겠더라. 뒤에가 .xlx, x면은 다 불러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불러와서 패시 네임으로 설정을 해주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all dfs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해서 저장하는 단계죠. 그래서 리뷰, 스코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리스트에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리뷰어를 기준으로 중복된 행을 제거하고요. 스코어 열의 값이 1에서 5 사이인 행만 남기게 됩니다. 즉 이것을 왜 하게 될까요? 딴 값을 없애기 위해서겠죠. 혹은 1과 5 사이에 있는 별점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뭔가 에러가 났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방지를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통합되고 정제된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full d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rain validation df와 test df로 일단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train이랑 validation을 이제 구분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대 2, 20으로 하고 80대 20을 다시 비율로 나누어서 70 결과적으로 70대 10대 20의 비율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각각 데이터셋 이제 객체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객체들을 반환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오브젝트에 감싸져 있겠더라.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사전 학습된 코어 일렉트라 모델을 활용해서 한국어를 처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굉장히 긴 Electra for Sequence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곳에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오겠어요. 거기에서 코일렉트라 베이스 버전 3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져오겠더라. 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일단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나눠져 있어요.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단어에 마스킹을 하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예측해내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킹된 토큰들을 생성해내는 것을 제너레이터라는 역할이 학습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마스킹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성한 것이 맞는지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판별하는 작업, 그것을 분류한다, 예측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들을 부여함에 따라서 그쵸 프린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역할 부여에 대한 그 역할만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뭐 다음에 나올 단어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빵꾸가 뚫려 있는 단어를 메꿔준다던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입력해 주시는데요. 최종 출력의 클래스 수는 1부터 5까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폭은 50으로 할 거고요. 배치 사이즈는 32,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W 옵티마이저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 로더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로딩 해주고요. 테스팅 데이터도 로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시스와 에큐시스를 저장할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설정된 에폭 수만큼 학습을 진행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제 손실률을 계산하게 될 거고요. 이 아래에는 지금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드들은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구성이 됩니다. 프리트레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무언가 모델을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구분해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은 정해져 있겠더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라미터를 바꾸는지 혹은 데이터를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에포크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손실과 평균 정확도를 각각 리스트에 추가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장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려가지고 네, 활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전파를 통해서 뭐 가중치를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수행이 되겠고요.
이 아래는 지금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여러분들 학습이 끝나면은 이렇게 모델이 저장이 될 거예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딨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파이썬 train.py를 실행해 줄게요. 토치가 없대요. 제가 지금 CPU 버전이기 때문에 토치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다가 파이토치 입력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윈도우 파이썬 CPU를 할 때는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토치가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다운로드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모듈이 없다고 하네요. 그냥 다운로드 하면 될 겁니다.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치면 되고요. 간혹가다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skrun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sci kit run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픈CV, 즉 CV조도 좀 다르죠. 오픈CV 대시 파이썬이었나? 네, 그렇게 다운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안 되면은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는 게 굉장히 손해예요. 다른 거 외울 거 많은데 저희 뭐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것까지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딱 나왔네요. 사이클런. 네, 이렇게 아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시고요. 필요한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학습을 시킬 때는.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징 디바이스는 CPU로 잡혔고요. 자, 그럼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 저장이 끝나기 전에 일단 모델을 좀 바꿔놓을게요. 이전에 했던 것들을. 네, 뭐 많이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DISP가 없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네, 지금 에러가 나는 걸 한번 해결해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저희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TQDM을 일반 TQDM으로 바꿔줄게요. 아마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활용하는 코드였던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학습이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로 이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이전에 트레인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레인을 모두 다 완료하게 되면은 이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테스트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은 텍스트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텍스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초기에 활용되었던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샵밸류 그리고 라인 뭐 캠 이런 방식들이 있겠더라. 그래서 일단 이 캠 쪽에 조금 해당하는 것을 이제
셀리언스 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셀리언시 맵 같은 경우에는 돌출형 지도라고 해서 뭔가 조금 그렇죠. 딥러닝 모델 과정에서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찍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가중치의 빨간색, 그리고 낮은 가중치일수록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는 형태로 XAI를 한번 수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별점으로 예측하게 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텍스트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라이브러리입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봤던 것들은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스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컬렉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을 가지는 딕셔너리를 생성하기 위한 모듈인데 이것은 아래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활용을 했지만 오토 토크나이저, 그리고 이번에는 오토 모델을 활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컬러 맵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매트랩을 혹시 아시나요? 매트랩. 매트랩이라고 해서 예전에 되게 그 공대생들이 많이 쓰던 그런 툴이 있는데 거기 시각화가 정말 끝내줍니다. 기능도 되게 많고요. 그 일부의 기능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구현이 되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겠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컬러 맵과 컬러스를 이제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클런과 이제 RE 정규 표식을 사용하기 위한 모듈이죠. 그래서 RE까지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들어온 것은 CPU를 쓸 건지 GPU를 쓸 건지를 설정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DF, 즉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는 함수가 있고요. 이제 메인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폴더에서 이제 아까전과 동일하게 테스트랑 트레인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불러오게 됩니다. 테스트를 불러오게 되고요. 분노로 섞인 인덱스를 이것부터 다시 정렬합니다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제 모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사전학습의 모델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토크나이저에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학습 모델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한 모델이 이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한 모델의 이름을 이 안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을 다시 장치로 옮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PU나 GPU를 사용하셨을 텐데 지금 이 모델이라는 객체가 CPU나 GPU에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연산이 처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GPU를 사용하신다 하시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디바이스로 이동이 된다. 그래서 이제 GPU로 고속 연산으로 모델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델의 평가 모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테스트할 때는 평가 모드, 학습할 때는 또 다른 모드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 계산 함수가 있어요. 이 중요도 계산 함수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Saliency Map, 즉 돌출형 지도를 만들기 위한 가중치 계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중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여기서 살펴보셨지만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샘플에 대한 예측 결과를 설명하는 정도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단편적으로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캠과 그래드캠은 그 이후의 단계에서 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단점은 되게 노이즈가 많이 끼고 좀 약간 노이즈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된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파 시에 기울기를 참조해가지고 즉 가중치를 뽑아오는 건데 사실 이 가중치라는 개념 자체가 그레디언트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역전파를 할 때 이 그레디언트가 기울기가 어디에 0에 수렴하는 단계까지 내려가면은 모델이 더 이상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글로벌 미니마,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런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있어요? 손실함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로스 펑션이나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약간 좀 기울기가 0이 되는, 기울기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런 기울기가 사실 가중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중치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가중치를 통해서 값을 뽑아내는 것을 세일리언시 맵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역전파를 통해서 손실에 대한 각 파라미터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이것을 뽑아내고 이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즉 이미지가 RGB 값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차원의 모델이잖아요. 그 2차원의 모델에서 공간적인 계산을 활용했을 때 48x48이라고 해도 컨버전 3 곱하기 3을 하면은 몇 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연산할 수 있는 양도 커지는 거고, 그리드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공간적인 연산량을 계산해서 조금 더 정형화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캠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더라. 하지만 셀리언시 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면부의 모든 가중치를 다 그냥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노이즈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 오토 토크나이저가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오토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오토 토크나이저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형태소 분석에도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 입맛대로 데이터를 뽑아내기 편하다. 오토 토크나이징 같은 경우에는 뭐 동사, 명사 다 설정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모델도 무겁고 또 활용하기도 좀 편하고 그런 장점은 있겠으나,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형태소 분석기가 더 사용하기 쉬웠지만 요즘 파이썬 버전이라 충돌나는 부분들도 많고, 사실은 OKT나 맥캅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바의 환경 변수나 혹은 또 컴퓨터와의 변수를 설정해줘야 돼서 시스템 변수, 그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텍스트 처리할 때 그냥 오토 토크나이저 활용하고 있고, 오토 토크나이저를 활용한 다음에 단어를 뭔가 좀 멀지할 때는 다른 연산을 또 추가로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별 중요들을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큰별 중요들을 이제 임펄턴스를 뽑아오는 거죠. 컴퓨터 임펄턴스가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렇죠, 특정 텍스트에 대해서 각 토큰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 텍스트에서 이제 중요도를 뽑아와서 토큰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즈 한 값으로 임펄턴스를 조정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그렇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저희가 선언했던 거죠. 이 레드 계열의 컬러 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컬러 맵에 따라서 색상으로, 가중치 값을 색상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HTML의 결과를 담아 볼게요. 이제 각 토큰과 해당 색상을 순회하면서 각 토큰에 이제 가중치를 넣는 거예요. 컬러 맵과. 그래서 만들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에 따라 그래서 RGBA 값을 여기서 설정된 컬러 맵을 통해서 설정된 RGB 값을 이 RGBA에다가 넣어주고요. A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한 값으로 0.6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패딩은 2픽셀, 뭐 마진은 1픽셀에서 양옆에 있는 마진과 패딩이면은 그죠. 패딩이면 위 옆인가요? 사각형 부분으로 패딩이 생길 거고, 그래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말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주고, 그래서 HTML을 만들어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별 샘플을 5개씩 추출해서 시각화를 하는 코드들을 넣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1 샘플이잖아요. 즉 클래스 1번, 클래스 1에 맞는 샘플의 첫 번째 단어의 결과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절대로라는 단어 굉장히 빨갛고요. 단점 1, 렉 걸리면 업데이트, 제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깔지 마세요. 이런 것들도 조금 빨갛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별점을 1점을 줬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AI를 활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XAI 쪽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볼 텐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LMM, LMM 관련 AI라고 해서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기술이 새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공부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점부터 5점까지 각 클래스에 대해서 반복해서 시각화를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테스트를 실행을 시켜 봐야겠죠. 한번 실행을 그대로 시켜 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설치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돌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정도를 다운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네요. 네, 바로 나왔죠. 제가 이것을 다운받은 적이 없어서 네,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다시
잠시 실행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나씩 저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 코드를 여러분 좀 활용하셔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AI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들도 있고요. 뭐 당연히 지난번 제 강의를 보셨다면은 아시겠지만 뭐 이것과 샤프 캠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XAI였나요? 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방식에 적절한 XAI 기법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